57쪽에 이제 여기 11회 이제 4번 같은 거 하실 때 이제 요거는 이제 두근의 차를 의미하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을 이제 곱셈 공식으로 풀어서 둘의 합의 제곱에서 고변의 비율을 빼자. 라는 얘기했었으니까 요거를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5의 제곱에서 이제 여기 있는 이제 곱이 1이니까 이렇게 이제 나와야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 나가시는 거고요. 그래서 두근의 이제 차 같은 경우는 곱셈 공식 이용해서 선생님이 우리가 이제 두근의 근의 공식을 빼게 되면은 이제 우리 2차 항계식 분의 루트 판별식으로 계산하셔도 요것과 같은 결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번 같은 거 푸실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두근이 주어져 있으면은 제일 단순한 거는 이제 두근의 합과곱을 이제 좀 하는 거죠. 두근의 합과곱을 해서 이제 문제를 또 푸는 건데, 원래 기본적으로는 자, 이렇게 x 빼기 한근, x 빼기 한근의 곱으로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함수에서 3이니까 이렇게 앞에 3을 같이 곱해서 이제 꼭 빼먹으면 안 되는 거 능량 적는 거예요. 이런 거 꼭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12, 13, 14번도 능량 안 붙여서 틀린 분들 중 한 분 계시는데 그냥 주의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 전개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두 분의 합과 곱이 이제 우리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2를 더하면 어차피 이제 얘네들을 더해야 1창교주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두 분의 합을 구해서 이렇게 고쳐주고 두 분의 곱을 구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제 뭘 해도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x제곱 마이너스 합 x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3번을 곱해서 이제 이런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여기도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해주시고 그래서 x 빼기 한근, x 빼기 한근에서 전개하는 게 이제 조금 복잡해 보이는 어떤 17번 같은 무리수근 같은 경우는 두 분의 합과곱을 이용해서 꼭 풀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거기 그 58쪽에 2-1번 좀 보겠습니다. 이제 58쪽에 2-1, 2-2는 둘 다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x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우리가 절대값을 어떻게 푸는지 이렇게 부등식, 연립부등식, 이제 부등식을 만들어서 이제 좀 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이제 x가 0일 경우에는 이제 방정식 이렇게 풀리고,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이제 풀릴 텐데,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다 조사해서, 근데 뭐뭐 나오지? 근이 이렇게 찾아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이제 식을 꼼꼼하게 세워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해를 이쪽에다 맞춰보고, 올바른 걸 고르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5와 x 플러스 5와 x 마이너스 4의 곱을 인수분해 될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x 마이너스 5가 이제 한 근이 나오고 x가 4가 한 근이 나오는 이런 방정식인데, 이제 0보다 작다 해서 만들어진 방정식이니까 0보다 작은 애를 골라야 되는 거죠. 이게 내가 이렇게 다 구해놓고 나서 위에 거랑 맞춰보고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구분해서 푸는 문제가 2-1, 2-2 이런 문제들입니다. 실제로는 여기서 이제 절대값 두 개 나오는 1차 방정식 문제가 나오지도 않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더 경우의 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풀 때 이렇게 안 하시면 계속해서 틀려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는 x값이 이제 기준이니까 이제 2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눠서 또 풀게 되고 x가 2 이상일 때와 그리고 x가 2 미만일 때로 나눠서 이렇게 계산들 다 일일이 하시고 x가 2보다 작으면 얘네들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개 각각 다 풀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각각 풀어서 나오는 근 중에 이제 여기 있는 이제 2 이상인 거, 여기에서는 2 미만인 걸 찾아서 골라내고 그 두 근들을 다 찾아서 이제 곱해서 뭐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니까 2-2번도 이렇게 이제 풀어서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 거 보면서 그냥 풀지 말고 여기서 영상 한번 멈추고 본인이 직접 풀어서 맞춰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맞게끔 고르면 여기서는 x는 1 고르고 여기서는 이제 2 이상이니까 이제 루트 2에서 이제 루트 3을 더한 걸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의 곱을 이 두 수의 곱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1 곱하기 2 루트 3 해서 이 플러스 루트 3에서 이렇게 두 근의 곱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a 플러스 b 루트 3이니까 이제 a, b의 합을 비교해서 구하면 이렇게 나와야겠죠. 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7-2번 이제 좀 이야기를 하면, 근데 이제 7-2번에서는 이 2차 방정식에 이제 허근 근을 이제 판단을 하라고 했는데, 자, 이제 A가 이제 3보다 작기 때문에 이제 두 근에 대한 여기는 2차 방정식에 대한 허근을 판단했을 때,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얘네들을 이제 가지고 판별식을 바로 세워서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이 범위 가지고 확인하신 거예요. 일단 판별식을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판별식의 범위가 처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직접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짝수 공식으로 하시면 여기 A니까 2로 나와서 A니까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9.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식이 지금 3A 마이너스 9가 나오죠. 그럼 이제 3으로 묶었을 때 자, 여기서 이제 A가 3보다 작기 때문에 A 빼기 3하면 음수잖아요. 자, 그래서 판별식이 이렇게 음수가 나오고, 이제 허근으로 판단이 돼야 되는 문제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넘어갈게요. 이제 11-2번에서. 자, 우리가 이제 각각 부등식을 두 개 풀었을 때, 이제 11-2번에서 각각 부등식을 풀었을 때 하나는 허근 갖고 하나는 중근을 갖는 이제 k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이제 다 각각 판별식이 세워서 이게 k의 값 또는 k의 범위를 구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허근 갖는 방정식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1의 제곱에서 이제 여기 있는 4k를 뺀 거가 0보다 작아야 되고요. 자, 그럼 k 범위를 미리 구해주면은 k가 이제 여기 1 이하하고 이제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부동 방향 바뀌니까 4분의 1보다 크다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 여기 있는 얘네들도 미리 4k 플러스 4라고 적혀 있을 텐데, 이제 4k 플러스 1이라고 이제 가로 묶어서 조금 적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은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자, 똑같이 요거 2로 나눠서 판별식을 또 한번 이제 돌리게 되면, 자, 여기 k 플러스 1의 제곱에서 양 끝에 곱을 이제 빼서요. 자, 이게 는영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k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니까 전개하지 마시고, 자, k 플러스 1에서 이제 4를 뺀 꼴로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k 플러스 1에 k 마이너스 3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이제 k가 3 또는 마이너스 1이 돼서요. 자, 여기서 이제 4분의 1보다 크기도 해야 되고, 얘네들 중에 이제 4분의 1보다 크기도 하는 이제 값을 고르면 요거를 이제 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이제 만족을 해야 되니까, 이제 하나는 허근 갖게 해주고, 하나는 이제 중근 갖게 해주는 k 값을 고르라면은 이제 이걸 이제 골라야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풀면 됩니다. 그리고 12-1번은 우리가 이제 어떤 실수의 값에, 실수 k에 관계없이 항상 허근 갖는 방정식, 중근을 갖는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역시나 또 판별식을 돌려요. 이제 같은 페이지인데. 자, 그래서 이제 2k-1의 제곱에다가 자, 4 곱하기 1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b가 는 0이 되겠죠. 중근 갖는다니까 일단 이 식을 만들고 문제 워딩은 실수 k의 값이 중근 갖는다. 실수 k의 값이 네, 판별식이 항상 는 0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등식이 성립하니까 이제 k의 관계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기 때문에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고 문제를 푸는 거였습니다. 이제 2차 함수에서도 하나 더 이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풀 줄 알아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자, 그럼 전개를 해주면 4k제곱 4k제곱 빼는 거니까 없어지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4k 플러스 1, 8ak 마이너스 4b는 0. 식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우리가 k에 대한 1차식으로 생각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몇 k 더하기 얼마는 0꼴로 정리를 해서, 자, 여기서 이제 둘 다 0이 되는 거 여러분들도 알아보실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0이 되려면 A가 2분의 1이어야 되고, 여기가 0이 되려면 이제 B가 4분의 1이어야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16AB 계산하시면 이제 되는 거고요. 뭐 여기서 이제 눈치 빠르면 이것도 이제 금방 구하겠지만. 자, 그리고 12-2번에서
이제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 방식으로 한 번 더 이제 판별식 돌려서 풀면 되니까 이제 여기까지 설명 알아들었으면은 바로 문제 있는 식 보면서 판별식 돌려서 풀면 됩니다. 선생님 여기까지는 한번 판별식 정도만 적어서 보여드릴 텐데 이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똑같이 K의 관계수는 항상 이제 중근 갖는 거니까 풀어보시고 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멈추고 이제 본인들이 직접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 이제 13-1번은 우리가 여기 완전 제곱식이 된다. 어떤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 어떤 fx라는 2차식이 있는데 이게 완전 제곱식이다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강조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fx가 0이었을 때, 자, 얘를 능령 붙여서 2차 방정식 만들었을 때, 요 놈이 중근을 갖게 되는 그런 방정식이 된다라고 했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fx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말은 이 fx에 대한 판별식을 돌렸을 때 판별식이 는 0이다라는 말과 똑같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판별식 그냥 돌려서 는 0 하는 이제 방정식 만드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 내용 알아들었으면은 요거 4k-1로 일어나는 것의 제곱에서 자, 얘네들 빼가지고 능령해서 이제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주면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5k,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가 아니라 플러스 4겠죠? 여기서 이제 둘 더해서 플러스 5고, 이제 k값 구하면은 1 나와야 되고. 자, 이렇게 계산 풀어지겠죠? 그래서 13-2번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13-2번도 똑같이, 자, 우리가 주어져 있는 2차식이 x-a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우리 능량이랑 얘랑 똑같은 거겠죠. 완전 제곱식 인수분해 된다라고 이제 문제에서 이제 식으로 써준 거니까 똑같이 알아보시고 똑같이 판별식 돌리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k-2의 제곱에서 여기 2k 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13을 빼서 또 는 0이 되게 해주시면은 이제 문제 풀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내가 이 식으로 정리해서 이제 계산하시는 게 문제에서 이제 원하는 일이니까 요걸 풀어서 이제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풀어서 K값 구해서 이제 해결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K가 이렇게 3 나오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주고 이제 K값 3 구했으니까 처음 식에 대입해서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지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식에 여기서 마이너스 2 곱하기 K 빼기 2였으니까 이제 2 곱하기 1에서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이거 계산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상수항도 이제 2K제곱, 여기서 3의 제곱 곱하기 2니까 18, 이제 마이너스 30 플러스 13은 0이기 때문에, 이제 똑같이 이제 계산해 주시면 플러스가 나오면서, 우리 이제 x 빼기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니, 우리 실제로 여기는 a가, 뭐 문제에서 말하는 a는 1이 되고요. 이 a가 실제로는 중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근 가능 조건 플러스, 그 다음에 중근이 실제로 뭐가 나오냐까지 구하는 거니까, 자, 얘네들 빼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결과 내주시면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판별식 활용해서 삼각형 모양 판다는 것도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제 식 복잡하다고 자꾸 이제 안 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평소에 복잡한 거 안 풀면 돼요. 그러고 등급 안 나오면 되거든요, 나중에. 네. 자, 그래서 요거 2차 방정식도 또 중근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하는 일은 계속 똑같아요. 자, 이렇게 1차항 계수가 2의 배수면 2로 나누고, 그 다음에 2차하고 상수항 곱해서 빼고. 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식이 어떤 게 나오는지, 이제 고스모식 전개해가지고 정리하면 되죠. 그래서 하나, 둘, 셋의 제곱이니까 각각의 제곱의 합에 둘이 곱한 거에 2배, 둘이 곱한 거에 2배, 부주의해가면서 또 둘이 곱한 거에 또 2배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다 이런 애들을 보태주는 거기 때문에 식차 정리해서 여기 보이는 A, B, B, C, C끼리 곱한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여기 능력 나오니까. 그럼 이제 앞에 있는 A제곱, B제곱, C제곱 뭐 바뀔 리가 없잖아요. 자, 그 A, B, 여기 B 계산하시고, 이제 B, C, B, C 계산하고, C, A, C, A 계산하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1단원에서 자주 보던 모양 나오죠? 이제 둘의 제곱, 각각의 제곱에 합해서 둘끼리 곱한 걸 한 번씩 뺀 모양들은 자, 이제 또 까먹었을까봐 선생님이 정리는 해드리는데 자꾸 보면서 기억하셔야 돼요. 의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두 번 만에 이제 좀 외우는 거는 의식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저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니까 얘네들이 모두 다 0이 되는 조건이 제곱의 합이 0이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A, B, C와 같아서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삼각형이 세 변의 길이 같은 정삼각형이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14-2번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이제 판별식 돌려서 푸시는 거고요. 어차피 이제 삼각형 모양 판단하는 거 다 이제 중근인 조건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같은 방법으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똑같이 또 판별식 돌려주시면은 2B를 이용하는 B의 제곱에서 자, 2차항 계수와 1차항을 곱해서 이제 빼가지고 능량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풀어주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랑 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B변이 A인 직각삼각형이 나오겠죠.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 주어진 개념에 맞게 판별식 돌려보고 0보다 큰지 작은지 이제 같은지 그런 거 부등호 방향 이런 거나 등호 설정해서 식 간단하게 해서 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다 거기서 이제 근본 개념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쭉 뒤로 넘어가서 이제 21-2번 볼게요. 네, 쭉 뒤로 넘어가서 21-2번 좀 보시면은 이제 68쪽이고요. 68쪽에서 21-2번 같은 거 풀 때 지금 우리가 2차 방정식의 두근 알려주고 이제 새로운 2차 방정식을 찾는 그런 문제잖아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2차 방정식에서 이제 알파 베타의 합이 마이너스 4고 둘의 곱이 이제 3이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제 뭐 해야 되냐? 자, 알파분의 베타와 베타분의 알파가 이제 두 근이 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해 보세요 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이고 이제 얘네들을 이제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이제 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의 합을 이제 조사하고 얘네들의 곱도 조사를 해서 자, 우리가 이제 x 빼기 한 근, x 빼기 한 근의 곱은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더하기 곱은 0꼴로 만들어진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을 합치는 거예요. 이제 합치면은 통분하고 이제 베타 알파 곱해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나올 텐데 자 이렇게 자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3의 합의 제곱에서 두 근의 곱과 합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자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3 들어가야겠죠. 이게 마이너스 3분의 이제 16 더하기 6해서 얼마죠? 19가 나오나요?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그래서 맞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16 더하기 6이니까 야 22네요. 22였고 자 그러면은 이제 두 근의 곱은 1이기 때문에 이제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0인데 이제 부 바꿔야겠죠. 마이너스 4x니까 는 0. 자 그리고 2차항 계수가 3x 제곱으로 시작하는 게 2차항 계수가 3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3을 곱해서 이렇게 곱한 결과가 이제 a고요. 이렇게 곱한 결과가 b예요. 그래서 둘의 합을 고르면 이제 25가 이제 나와야겠죠. 자,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 이제 그 옆에 있는 22-2번도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차이가 이제 현재 22-2번에서 두 분의 차이가 이제 2이기 때문에 한 근은 알파, 한 근은 알파 플러스 2라고 하면은, 자, 실제로 내가 두 근 합쳤을 때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 합이 이제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하면 2K랑 달라지면 안 되죠. 얘네들의 곱은 이거고요. 이제 곱해서 2차식으로, K랑 2차식으로 뽑아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이제 원하는 거는 이제 K 값을 구하는 거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위에 있는 1차식을 정리를 해서, 자, 여기서 이제 2를 이쪽으로 이항하고 양변이 2로 나누면, 이제 알파가 K-1과 같으니 이런 애들 여기다 대입하면 K 값을 구할 수 있는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연립을 잘해서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고요. 나중에 또 연립 방정식 가서 또 이런 작업을 하겠지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전개하시면 K제곱 마이너스 1 나오고요. K 플러스 1이니까 곱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K 값 구해주면 이렇게 5가 나오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1번 같은 거는 이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제곱의 합이 25니까, 자,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두 근의 합은 이제 근각에서의 관계로 두 근의 합과곱을 근각에서 관계로 표현하시면 이런 애들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25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제곱 더하기 제곱은 이제 둘의 합의 제곱에서 곱의 2배 빼는 거였죠. 자, 요거를 이제 K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요놈이 지금 25니까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잖아요.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4K제곱에서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6K고요. 1에서 마이너스 4 빼면이니까 마이너스 3이고 25 이항해 와서 이제 계산하시면 K의 값 구할 수 있는 방정식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계산하는 과정은 그냥 선생님이 혼자서 할게요. 이제 여기서 영상 멈추고 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수 K값 구하면 마이너스 2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 방법으로 23-2번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똑같이 두 근의 합과곱을 K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근각에서의 관계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제 일단 요거 써놓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보면은, 자, 이런 식이 나와 있는데 이걸 다 알파 베타의 곱과 합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파 베타의 곱으로 묶어내서 이제 푸는 작업들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좌변이 좀 인수분해도 되죠. 자, 그래서 이제 5까지 이항해 오지 말고 좌변은 좀 인수분해 하시면은 네, 이런 식 되는 거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K 플러스 1과 2K 마이너스 4를 대입을 해서 K에 대한 2차식으로 바꾸고 좀 다시 전개를 할게요. 자, 어차피 위에서 대입을 해서 전개를 해야 되니까 여기다 이제 해서 풀면은 이제 조금 잔계산 할 일이 좀 더 줄어듭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얘네들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풀리기 때문에 이제 K값 구하게 되면은 이제 4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수 K값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4 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24-1번 볼게요. 자, 그래서 24-1번도 보시면은 이제 두 근이 직접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바로 해도 이제 A, B 바로 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둘의 합으로 이제 A 구하면은 1이 되고요. 이제 여기 있는 이제 B의 값 구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2 돼야 됩니다. 이제 둘이 합치면 마이너스 2니까 A가 1이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새로운 방정식에다가 1하고 마이너스 1을 두 번째 줄임 방정식에 대입하면은 뭐 이런 식 나오니까 자, 여기서도 이제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을 때, 이제
요 부분에 유념해서 바로 구하면 되죠. 굳이 방정식 안 풀어도 됩니다. 24-2번도 이제 마찬가지 방식으로 할 건데, 이제 이 처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첫 방정식에서 보면 알파, 베타 합이 n이고, 둘의 곱이 이제 n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제 n과 n이 두 근이 되는 이제 2차 방정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줄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있는 0의 두 근이 요놈이라고 했으니까 n애들의 두 근이 n과 n이라고 놓고 문제를 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하든지 바로 근각계선 관계 쓰든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mn의 합이 이제 마이너스 n과 마이너스 n의 합이 마이너스 4니까 이제 플러스 4가 되고요. mn의 곱이 이제 2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n애들을 이용해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구하는 것도 고승고시 변형하는 거죠. 그래서 합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둘의 합과 곱의 곱의 3배, 이제 합곱의 곱의 3배를 빼서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뭐 여기서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 결과가 나오게 하면 이제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쪽에 있는 인수분해 문제도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정수제 단위로, 즉 유리수 단위로 인수분해가 되지는 않지만, 자, 이 식을 0이 되게 하는 x값을 구해서 x 빼기 한 근 곱하기 x 빼기 한 근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는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능형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양변에 2를 곱해서 근의 공식으로 이제 여기서 이 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근의 공식 돌리시면은 이렇게 되면서 3, 3, 9에서 11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3, 여기 루트 3i 나오겠죠? 풀마 루트 3i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분의 1 해놓고 x 빼기 한근, 자, 이제 요거를 빼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승리 그냥 썼는데 x 빼기 한근이니까 여기서 부호 한 번씩 엎어주면 되죠? 자, x 빼기 한근 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3i를 빼는 거니까 또 부호 한 번씩 골고루 엎어서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이제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중에 하나 이제 있는지 찾아서 고르시면 이제 요거 발견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올바르게 정답 찾아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 문제도 풀어보시면 돼요. 네, 다시 복습하세요. 네, 여기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해서 70쪽에 있는 문제도 보고 있는데, 이제 26-2번도 이제 저번에 형이 알려드린 대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우리가 이제 요 놈의 두 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fx는 0에 두 근이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내가 여기는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하면 f 알파, 베타 대입하면 f 베타가 되니까 f 알파는 0, f 베타는 0이 되면은 이 식이 참이 되는 거고, 여기 x 대신에 요놈이 들어왔으니까 이 2x 빼기 3으로 계산되는 값이 알파 또는 이제 베타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x 대신에 요걸 대입했으니 여기 있는 근을 나타내는 식에도 똑같이 대입을 해서 풀면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제 나중에 수업 대회에 더 관련해서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면 물어봐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2x 빼기 3이 알파가 되고 베타가 되게 하는 x 값을 3 이하하고 2로 나눠서 구하면은 뭐 이런 거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옆에서도 똑같이 이제 풀 거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얘네들의 곱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얘네들의 곱을. 그래서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둘이 곱하면은 자, 이렇게 3 베타, 3 알파 이렇게 나오니까 자, 이렇게 이제 알파 베타의 합의 3배로 바로 묶어주고 3, 3은 9.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근의 합과곱을 이제 둘의 합과곱 문제에서 알려줬기 때문에 꽂아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6-2번이 이제 풀리면 되고요.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서 72쪽에 29-1번 볼게요. 자, 79쪽 29-1번에서 이제 이렇게 한 근이 2마 루트 3가 이렇게 여기서 유리수 AB니까 한 근이 이렇게 주어지면 또 다른 한 근 이렇게 이제 찾으셔야 되고요. 자, 얘네들의 합과곱으로 그냥 AB 구하면 됩니다.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 두 근의 곱이 B니까. 이제 합을 하시면 4고요. 이제 이렇게 두 근의 곱을 하면 이제 합차로 풀릴 거니까 제곱 빼기 제곱해서 이렇게 1 나오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인데
이게 4니까 A가 마이너스 4. 이제 두근해 보면 B 그 자체니까 B가 1 해서 이제 A가 마이너스 4고 B가 1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밑에 것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73쪽에 31-1번이요. 자, 이렇게 이제 한근이 알파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의 시계값 구할 때는 자, 이렇게 알파를 대입하면 이런 모양 나오고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뭐 이런 모양이나 이런 모양의 시각값 구할 때 알파로 나눴잖아요. 중상과정에서 많이 하던 건데. 네, 왜 못 푸는지는 좀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자, 그래서 그냥 선생님 이런 거는 그냥 성의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못 푸는 건.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까지도 못 풀면은 그냥 문제 풀 이제 생각이 없는 거 아닐까. 선생님은 좀 그런 거 많이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세제곱 빼기 세제곱 때문에 이제 차의 세제곱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얘네들의 곱과 이제 곱하면요. 여기 부호 생각 안 하고 곱하는 거예요. 알파 곱하 알파분의 1. 곱하면 1이고 여기서 이제 차를 한 번 더 곱해서 요거 계산하는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고 3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계산해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을 더해서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오면 돼요. 자, 그래서 31-2번도 똑같이 우리 알파나 베타를 대입하면 자, 이렇게 나오면서 요놈이 성립하니까 둘이 합치면 마이너스 있잖아요. 이제 어제 늘린 거 비슷한 거 보여줬는데 자, 이것도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요거 가지고 못 풀지는 않겠죠. 자, 얘네들 가지고 각각 주어진 식에 대입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